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강연에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 돈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요?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얘기하고 저축과 투자 혹은 절약에 관해 얘기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못 낳고 부모를 돕지 못하고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미 5천억 자산가로 젊었을 때 자산을 다 잃고 빚을 진 상태에서 비참한 경험을 했기에 극도로 빚을 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사업체를 이끌어가는데 빚 없이 경영을 해왔다는데 놀랐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돈의 속성과 부를 이룬 비결을 모두 공개한 돈의 속성을 출간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유지하고 잘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잘하는 유능한 세일즈맨이나 전문직이 유리할 테고요. 긍정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돈만 잘 벌면 장땡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능력은 잘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목돈이 들어와도 의미 없이 써버리면 그는 돈은 벌지만 부자는 아닙니다. 잘 모은 돈을 최적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서 돈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10종류를 사서 나는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바구니란 주식, 부동산, 채권, 금이나 달러, 예금같이 자산의 종류를 다양하게 꾸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배분을 하는 이유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2020년 코로나 시기 주식시장 폭락과 함께 부동산도 조정받았었는데요. 이때 달러나 금은 안전자산으로 위험자산의 하락에 대해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안전자산의 상승분을 챙기고 그 돈으로 하락해서 저렴해진 주식 위험자산을 싸게 구입하는 방식이 자산 배분의 효과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해 다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나를 대신한 훌륭한 경영자에게 회사를 맡기고 동업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주 오랜 기간 보유할 주식을 삽니다. 배당도 받고 회사가 성장하면 주가도 올라 성과의 과실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고요?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에서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그리고 점점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힐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배트를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홈런을 날린다. 사고 싶은 주식 한 주씩만 사보면서 지켜봅니다. 수익이 난 종목보다 손실난 종목을 겪고 손해를 보면서 원칙이 더 잘 생깁니다. 다양한 경험이 본인만의 투자 공식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 원칙 중 다음 두 가지를 꼭 봅니다. 마음이 편한 종목, 즉 회사의 가치와 성장에 의문이 없는 종목을 고릅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값에 위치해 있는지 봅니다. 가격 결정력이라 하죠. 제가 몇 년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프랑스 명품 주식 에르메스입니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올랐지요.
이게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적당히 하락하면 꾸준히 추가 매수도 했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을 좋아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종목이 되겠네요.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업종의 1등주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전자가 되겠지요. 스타벅스는 평소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창업주 하워드 슐츠의 마인드를 좋아합니다. CEO도 좋은 종목을 고르는데 꼭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랑는 피터 나바로가 쓴 책으로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면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밖에 투자대가 분들의 책은 주식시장 안 좋을 때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장기간 사용 계획이 없는 돈을 사용하며 싸게 사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언제 사고 팔지 이런 것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기준이 없으면 안 사는 게 낫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내 돈, 나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 중 가장 핫한 2차전지 종목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나타나는 인간 지표입니다. 거품이 생기는 급격한 상승장은 가장 리스크가 많은, 매수하기에 위험한 때이며, 좋은 종목이 코로나 같은 외부 충격으로 많이 하락한 때가 리스크가 가장 없는 때입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질문거리가 많이 생기면 투자 대상을 찾고 정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좀 더 보수적인 자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위치입니다. 건물을 보지 말고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가치가 없어지지만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입지의 땅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느 책처럼 돈의 속성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도전을 얘기합니다. 뭐든지 해보고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실패도 해보시고요. 3인행 필요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으로 어디라도 자신이 본받을 만한 것은 있다는 뜻입니다.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는 알게 되니까요. 토머스 에디슨도 말합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실패할 수 있는 1000가지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꾸준함과 계획 세우기, 효율적인 시간 활용, 실현 가능한 목표 세우기. 이 모든 것이 성공으로 가는 준비입니다. 준비 잘하셔서 성공의 이야기 들려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